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석서 선생입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석서 선생입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하고 갑오을미개혁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동학농민운동의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으로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2차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로 쭉 가갖고 결국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일본이 극복하려고 그 다음해인 1895년에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그 이후로 1896년에 아간파천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우리나라 근대사의 격동기고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1894년, 95년, 96년 많은 일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동학농민운동서부터 쭉 한번 풀어보죠.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년 동안 1894년 2월부터 10월까지 맨 마지막에 무슨 전투였죠? 우금치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35번. 다음 강령을 내세운 이들의 행보가 아닌 것.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의 이 창의소, 그러니까 행동강령이 4대 강령이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쭈쭈쭉 얘기를 하면 사람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 나왔습니다. 이들의 행보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탐관오리 제거, 조세수탈의 시정 등을 주장한 건 맞죠. 기본적으로 패전개혁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얘기한 게 맞고, 이게 패전개혁안 2조에서 이걸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처음에 동학의 초기의 교조신운동인 점차 지방간역법을 정하는 보고강민항쟁으로 변한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93년이죠. 1893년에 보훈 집회에서부터 보구간민 성격의 집회로 바뀌었다고 보시면은 대체로 무방합니다. 정치적 구호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7반 천인의 대우를 개성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반봉건적 개항을 이거를 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 7반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는 건 6조에 나오고요. 6조에 나오고 패전개혁안 6조에 나오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건 패전개혁안 7조에 나옵니다. 7조에 나오는 얘기로 당연히 언급된 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청산, 능력에 따른 인재송영, 조세 급납화. 특히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청산을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안에서 나오는 갑신정변 때의 개화당의 주장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죠. 갑신정변의 얘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37번입니다. 동학농민은 안으로 정치와 사회개혁을 이루고 밖으로는 외세 침략과 막으려 했던 대규모 농민운동이었다. 비록 정부와 일본군의 공격으로 실패했지만 주침 부분이죠. 해당하는 농민군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여기 농민군의 반봉건적인 개혁 요구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반봉건적인 개혁 요구는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옳은 거? 예,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노비문서를 불태우는 거. 토지는 평균화에 분작한다. 요거는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잖아요. 갑오개혁에 영향을, 그러니까 토지를 평균화해서 분작하다라는 주장 자체는 동학농민들이 했는데 어디에선 돼 있지 않아요? 갑오개혁에 반영이 안 됩니다. 갑오개혁에 반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외적과 통하는 자는 응징한다. 이거는 농민군의 주장이 맞는데 이것도 당연하겠지만 갑오개혁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갑오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친일 관료층들이 주도했던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적 일본하고의 관계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조법을 통해서 국가재정을 넉넉히 하는 건 요거는 갑신정변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옳은 거는 노비문서를 불태워 버린다. 실제로 갑오개혁에서는 노비제도를
신분제도를 폐지하니까요.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잠시만 가보개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가부개혁의 내용 정도는 정리하셔야겠죠. 일단 정치적으로는 뭐가 있더라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국정과 왕실의 사무를 분리하죠. 여기 국내부를 둬서 왕실의 사무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국정은 의정부 중심으로, 여기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이쪽은 국내부를 중심으로 왕실 사무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6조를 8아문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개국년호를 사용했죠. 개국년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 정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실제로 고려 광종 때부터 실시했던 제도를 이제서야 폐지하는 거니까 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있었던 제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혁으로는 탁지하문을 넣어가지고 재정의 일원화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문이화폐 제도를 실시하죠. 물론 나중에 이 은통화보다는 백동화의 유통이 더 많아지는 관계로 우리나라의 이 화폐 질서가 엉망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를 아예 그냥 문제를 박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거 뭐야? 신분제도가 폐지되죠. 그 다음에 조혼이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아주 개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과 연좌죄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도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서 이렇게 가부개혁의 내용 정도는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겠죠. 혹시 기억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옆에다가 적으셔서 잘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연표래요. 연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동학 교주였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게 1860년입니다. 1860년. 그래서 혹세무민한다 해서 죽였죠. 그리고 삼례 집회, 교조신운동을 시작한 게 1892년에 시작하고요. 1892년에 교조신운동이 시작이 되고 고부관할을 습격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죠. 이게 1894년 1월입니다. 전주성을 점령하는 게 4월이고요. 1894년 4월 27일 날 전주섬을 점령하고 우금치 전투가 1894년 11월에 일어납니다. 1894년 11월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황토현 전투는 전주성을 점령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1894년 4월 7일 날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청일 전쟁을 반발한 거는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1894년 6월 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6월 23일 날 발발합니다. 물론 그거에 계기가 되는 사건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죠. 그러니까 1894년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그것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고 남접 북접분이 논산으로 집결하게 된 건
나중에 이 유금치 전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 의한 그런 아시죠? 동학농민운동은 최초에는 어떤 성격이 강했다? 반봉건적인 성향이 강했다가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날 때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농민봉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적 부분이 논산으로 집결을 하면서 2차 봉기적인 성격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된 게 1894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니까 이게 다 1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사실로 옳은 겁니다. 황토현 전투는 4월 7일에 있었던 거니까 다에서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렸고 청일전쟁이 발발한 것도 청일전쟁이 발발한 거는 라에서 있어야겠죠. 그렇죠? 6월 달이니까요. 남북적군 논산으로 집결한 거는 라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게 라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맞는 얘기 되겠죠.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난이도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건 동학농민운동 자체는 그 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중요한 얘기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되게 이렇게 평상시에 저의 하이톤에 비해서 좀 가라앉은 이유는 제가 지금 좀 또 지난번도 이게 우연치 않게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좀 몸이 안 좋습니다. 지금 장염이 좀 심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라디오 DJ스러운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수업을 했는데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죠? 겉보기는 멀쩡해 보입니다만 지금 거의 오늘 한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힘냅시다. 자, 다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가보개혁하고 을미기역 얘기를 해볼까요? 자, 농민군이 고부관할 습격에서 군수를 추하고 안전을 징벌한 거, 요거는 뭐야 이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 폐지라고 아까 했지만 뭐야? 가보개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하고 종두법을 시행하고 소학교를 설치하는 것, 특히 소학교 설치하고 종두법 시행을 보시면 이거는 뭐구나? 아항 2차 가보개혁이죠. 당연히 이게 1차 가보개혁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동학농민운동하고 1차 가보개혁 사이에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집강소 설치라든가 아니면은 패전개혁안을 건의하고 전주화약기죠. 전주화약기니까요. 패전개혁안 건의하고 직강소 설치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요것들을 직접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고 교정청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리들 요게 답이 되겠죠. 나의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삼국 대표들. 이건 삼국 간섭이죠. 자, 삼국 간섭은 1895년 4월에 일어납니다. 1895년 4월에 일어난다고요? 1895년 4월에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이제 그 당시의 중전 민씨와 그 고종 황제가 이게 의외로 일본 애들한테 약발을 강하게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있구나죠. 그래서 누구랑 접근하기 시작한 거고 러시아 애들하고 접근하기 시작한 거고 그걸 보고 일본이 혹해가지고 지금까지 청일전쟁까지 이겨가지고 우리가 겨우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 주도권을 누구한테 뺏길 수 없다? 러시아에게 뺏길 수 없다. 그래서 누구를 암살하는 것으로 중전 민씨 나중에 후에 명성황후를 암살하는 걸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을미사변이죠. 자, 그 다음에 단발령의 공포에 분노해서 항일 의병을 일으키는 유생. 단발령은 1895년에 일어난 제 3차 가보개혁 거기도 하고 그냥 을미개혁이죠. 그러니까 을미개혁에서 일어나는 단발령이니까 이거는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동아시아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거문도 불법 점령은 이건 1885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885년에 거문도 사건은 85년에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영국군이 주둔했죠.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있는 사건이니까 이건 한참 앞이죠. 이거는 동학이 일어난 게 1890 이게 지금 1894년 1월에서부터 4월까지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건 다 연도가 85년들이죠. 1895년들, 이건 1885년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내용. 자, 이게 보시면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내용. 요거는 딱 내용 보시면 알겠네요. 총리 한 명, 부총리 한 명. 그다음에 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요거는 궁극기무처 얘기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멤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총재가 김홍집이었다라는 것들을 알면 좀 외우기 쉽죠. 이 멤버 구성들을 보시면 좀 외우기 쉽는데 이건 뭐 어디라고요? 궁극기무처. 그러니까 궁극기무처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졌다가 2차 가보개혁 때 폐지되죠. 약 한 150일 정도? 한 3달 정도 동안 굉장히 많은 법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때 개혁한 내용이니까 1차 가보개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왼본이와 폐지도 실시한 거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는 건 이거는 이모군란이 일어나고서 누구 때? 대원군이 잠깐 한 달 정도 권력을 잡았을 때, 흥선대원군이 한 달 정도 권력을 잡았을 때, 그죠? 요렇게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한 거고, 양전사불시에서 직위를 발급한 건 대한제국 때 1905년, 좀 일찍 일어난 거죠. 광무개혁에. 대한제국에서의 광무개혁에서 추진한 사항이니까 기억해 주고, 재판소 설치하고 사법권 행정권을 분리한 거는 요건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 기억해 주세요. 재판소의 사법권의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2차 가보개혁이라서 사법권의 분리는 되게 좀 중요한 얘기니까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음본위와 폐지도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개국년으로 썼다든가 아니면은 국내부로 신설해가지고 의정부와 국내부로 왕실과 행정사무를 분리했다는 거. 그 다음에 팔아문 체제를 개편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조세급납을 했다든가 신분제를 폐지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광무개혁이네요. 자, 일단 광무개혁을 얘기하려면 광무개혁과 독립협회인데, 광무개혁을 얘기하려면 아관파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을미사변이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흐름을 아시면 그러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죠. 그런데 여기서 의외로 뜬금맞게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일본 애들은 동학농민군들도 다 토벌해내죠. 그 남한 대토벌 해가지고 다 토벌해내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한 번에 의문의 일패가 나온 게 바로 뭐야? 삼국간섭이죠. 청일전쟁에서 기본적으로 어디와 어디를 먹냐면 요동반도하고 저기 마카오였나? 어딘가를 먹는데, 섬 하나, 아닌데? 홍콩이었나? 대만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요걸 활용한다는데, 요거를 삼국간섭부터 해서 금지당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눈 번쩍 뜨시고, 고종과 민비가 눈을 번쩍 뜨고, 그래서 1895년에 뭐를 만들어요? 칠러 내각을 구성하죠. 칠러 내각을 구성했더니 일본 애들이 뭐 한 거예요? 여지까지 잡은 주도권을 놓치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켜버리죠. 그리고 당연히 그 옆에서 자고 있었던, 옆방인 정도에서 자고 있었던 고종 황제한테 뭘 강요해서 을미개혁을 강요해서 단발령으로 대표되는 을미개혁을 시행을 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가 터지고요? 을미의병 터지고요.
그리고 1896년 초에 고종 황제가 얼로 튀어버립니다. 네,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날아가 버리죠. 튀어버리죠.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당시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습니다. 아라사. 러시아를 한자로 표현하면 아라사라고 했기 때문에 아라사 공사관으로 갔다 해서 아관파천이죠. 왕이 움직였다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고종은 아관파천, 어쨌든 왕이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여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아간파천 이후로 우리나라 특히나 누구에게? 러시아에게 많은 이권 사업들을 뺏기게 됩니다. 이권 사업들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서재필 플러스 대신들의 주도로 여론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뭡니다? 그게 독립협회죠.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 뭐 청나라에서 하는 영인문이니 뭐니 이런 것들 잘 생각해보세요. 독립문을 건설하면 무슨 그게 한두 푼짜리겠네 말이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독립협회가 뭘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들죠.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쭉쭉쭉 활동하다가 너무 나댄 거죠. 고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한국협회에서 이걸 없애버리고, 고종이 독립협회가 이게 쭉 하다가 추구하다가 항상 얘기하지만 만민공동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에서 나중에 공동적으로 독립협회에서 추진했던 게 뭐예요? 입헌군 주제죠. 입헌군 주제를 추진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추원 내각 의회를 만들 시도를 합니다. 거기에 누가? 고종 황제가 빠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서 광무개혁하고 대한국 국제를 선포한 게 먼저인가? 예, 대한국 국제 광무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한국 국제가 먼저죠. 대한제국을 설립을 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하는 거죠. 이런 스토리라인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인데 중간에 막 제가 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독립협회 얘기합니다. 자, 근대 배영 과정에서 주장된 내용입니다. 시기 순서랍니다. 시기 순서. 규장각 및 해상공고를 폐지할 것. 이거는 갑신정변에서 나온 얘기죠. 규장각 및 해상공고를 폐지할 거는 갑신정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1884년이죠. 1884년에 갑진정변에서 나온 14개조 개혁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할 것.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온 거죠. 1894년에 나온 가보년에 나온 패전개혁안, 동학의 패전개혁안의 얘기고, 그 다음에 외국가 이권에 관한 교육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해서 날인할 것. 이거는 독립협회가 얘기한 허니 6조의 내용이죠. 허니 6조의 내용. 이거는 1898년 얘기입니다. 1898년 이렇게 되는 거고, 외국 상인의 출입을 언급하고 다른 나라의 철도 부선권을 허용하지 말 것.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1900년에 여러분 활빈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나고 동학농민운동들의 세력들이 그 그러니까 동학과 을미의병의 자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 약간 조직한 무장 조직이죠. 그래서 삼남지방 전라도, 뭐 경상도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부호들을 습격해갖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했대요. 얘네들이 한 대한 3인 사설인가? 3인 논설. 죄송합니다. 대한 3인 논설 14개 조항, 13개 조목.
요 내용은 대한삼인논설 13개 조목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활빈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군도라는 영화 보셨나요? 군도? 보셨나요? 강동원이 너무 멋있게 나오는 그 군도? 네, 그 군도의 약간 모델격인 애들이죠. 군도의 모델격인 애들입니다. 군도라는 거에서도 아마 보시면 활빈당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홍길동전의 활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얘가 홍길동전의 활빈당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순서대로 배워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배워라 했으니까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이 3번이고 리을이 4번 되겠네. 자, 이렇게 되겠네요.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51번입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구 내국의 뜻은 대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에 이롭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관과 민이 합심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국사책에도 되게 많이 나온 내용인데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요거는 요 내용을 보시면 이거 누구다? 네, 그리고 누군지 이름은 까먹으셨을 수 있어요. 누군지 이름은 까먹으실 수 있는데 관민공동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백정 한 명이 당시에 물론 신문제가 폐지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백정이 그 관민공동회에서 논설을 하죠. 그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박상춘인가 하는 사람인데 박상춘인가 하는 사람입니다. 박성춘 죄송합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관민공동회 내용이고요. 가장 관련 깊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관민공동회가 일어나는 게 언제냐면 네, 이게 관민공동회가 퍼지는 게 1898년 10월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관민공동회가 1898년 10월쯤에 일어난 사건인데 관련 깊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네, 관민공동회는 헌의육조죠. 관민공동회는 헌의육조를 알린 거고 참고로 우전국 개정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 이건 갑신정변이고요. 몇 년이요? 갑자 들어가면 앞에 무조건 4라 그랬죠? 1884년입니다. 참고로 가보개혁이 1894년이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유교 문화를 수요하고 서양과 일본 문화를 배격한 거는 이건 위정촉사 사상이고요. 위정촉사 사상이고 그 다음에 도식군대가 신식군대에 비해서 차별을 받게 되자 폭동을 일으킨 건 요거는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해당하는 건 3번밖에 없네요. 3번밖에 없네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53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신문의 창간사례고 잘 읽어지시나요? 자,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거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기천을 달리 대접하지는 않을 거 두루룩 나오죠. 이거는 여기서 어디를 보면 아냐면 여기 바른 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거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가 있으면 우리가 말할 거고 탄간오리들이 알면 행적을 펼 거고 사사로운 백성이라도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요. 한편으로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걸 보고 우리나라 당시에 영자 신문으로 나오는 건 뭐가 유일합니다. 네, 독립신문이 유일합니다. 독립신문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창간될 당시니까요. 독립신문에 창간될 당시니까 이게 1896년 4월에 독립신문이 창간됩니다. 창간되니까 이건 독립신문 창간사입니다. 운용호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거는 1876년이죠.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체결을 강화도되고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이상설, 이준, 이휘용을 특사로 파견하는 건 1907년입니다. 1907년. 1907년에 이 만국평화회의에 이렇게 특사를 파견했다가 이준 열사는 화병 터져서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게 계기로 돼서 1907년에 뭐가 일어나요? 고종황제의 강제퇴위가 일어나죠. 그렇죠? 고종황제의 강제퇴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군대 해산해버리죠.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요? 정미의병이 일어나고요. 그죠? 정미의병이 일어나는 사실까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기군에 비해 차별받던 구식군인이 민경호직과 일본고성을 습격하고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했다. 이건 이모군란 1882년인가요? 이모군란 1882년에 일어나는 이모군란이고요.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거처를 옮김에 따라 김홍직 내각이 무너지고 이범진, 이완용 내각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아간파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시기하고 겹치는 게 뭐예요? 아간파천이 1896년이죠. 1896년 2월 달에 가고 그 다음 해에 1897년에 고종이 다시 복귀하니까요. 예, 딱 요 시기와 맞는 거는 네, 아간파천. 원래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간파천에 대한 여론전의 의미가 있다. 원래 독립신문하고 독립협회는 국가에서 서포트하지 않았으면 그게 단체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관민공동회까지 할 정도면 당연히 누가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국가가 서포트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뭔가요? 4번. 네, 드디어 대한제국이네요. 자, 뒤에 문제들도 보시면서 이렇게 해설을 보시면서 푸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한제국과 강문개혁 보시죠. 네, 58번입니다. 이 법령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전답, 살림, 선택, 가업 등을 양도하는 관계를 반납한다. 관할 없으면 모두 몰수한다. 법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 보시면 대한제국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인민의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다. 외국인에게 명의를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대한제국을 고종황제가 만들고 대한제국을 만들고 바로 고종황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전사업과 지게사업이죠. 지게발급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지게를 도대체 지게는 왜 하느냐? 당연하겠지만 토지의 일종의 양전사업이죠. 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토지를 제대로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확립해서 재정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게 이제 지게발급인데 원래 지게발급은 그러니까 지게발급을 하기 전에 양전사업이 먼저 됩니다. 이 양전사업을 추진한 게 1898년에 양지하문을 통해서 양전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어느 정도 정리가 이제 슬슬 돼가기 시작한 1901년에 지게하문을 따로 만듭니다. 그만큼 고종이 이 지게사업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게하문을 만들어 가지고 1902년에 이 양지하문을 지게하문에다가 흡수시킵니다. 이 양지하문을 지게하문에다 흡수시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뭐야? 양지하문이 직권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지게하문에서 직권을 발급하는 겁니다. 당연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고주의에 의한 양전을 추구하는 여러분 여기서 양전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조사죠. 그죠? 국가 주도에서 하는 토지조사에 무슨 신고제입니까? 그냥 가서 다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요? 신고주의에 의한 양전을 추구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신고주의에 의한 양전을 추구했다는 틀린 말이고요.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양전을 완료했다.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게하문으로 이렇게 쭉 양전 사업을 진행하는데 요 4조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설을 매매할 수 없다고 나왔죠. 이거를 누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냐면 일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일본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먹어갖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일본의 이익과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뭐를 치르면서 1904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에 의해서 이 지게 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지게 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1904년에 중단돼서 그냥 폐지돼 버려요. 그러니까 양전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양전하고 지게 사업이 어느 정도 하다가 못 해버리니까. 그래서 러일 전쟁으로 해서 직권 발급이 중단되었다니까 당연히 4번이 맞는 거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뿅. 59번입니다. 다음은 근대사회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개혁에 관한 내용들이다. 개혁을 추진했던 순서가 바르게 된 겁니다. 지적법을 개혁해서 관악한 관리를 근절하고 국가재정을 충실히 해라. 토지는 평균으로서 경작하게 해라. 이거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고 깜짝 놀랐네. 자, 요게 지적법을 개혁하라는 나오게 이게 갑신정변이죠. 지도법을 개혁하여서 관악한 관리 지도법의 개혁 얘기 나오면 갑신정변인 거 항상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갑신정변의 개혁 정각회 1884년 토지는 평균으로 나와서 경작하게 해라. 이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이죠. 그죠?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이니까 이게 1894년이고요. 조세급납제와 외국화폐를 혼용하게 했다. 조세급납제와 외국화폐를 혼용하게 했다. 조세급납제를 보시면 이건 뭐야? 가보개혁이죠. 역시 1894년입니다. 시기적으로 누가 빨라요? 동학이 더 빠릅니다. 시기적으로 동학이 더 빨라요. 당연하겠지만 1차 가보개혁은. 그 다음에 전국의 토지 측량하고 지계를 발급한 거는 이거는 지계 발급 광무개혁 대한제국 때 추진된 사항이니까 1898년에서 시작돼갖고 1904년에 러일 전쟁 직후에 스탑되죠. 그러니까 1번은 갑신정변이고 2번은 동학, 3번은 가보개혁, 4번은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이겠네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우리 책은 되게 두껍고 저는 풀어드리고 싶은 문제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좀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웃음기 싹 빼고 그냥 수업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할게요. 자, 61번입니다. 다음 중 독립협회 활동 및 광무개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독립협회는 1898년에 평양 등의 지회를 설립했고 서울에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개혁운동에 대우준적으로 확산했다. 맞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누구에게 골칫거리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1896년에 만들어집니다. 1896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98년 3월부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최대의 히트 상품이 되죠.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민공동회에서 얻은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하려고 시도했다고요? 입헌군주제를 시도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독립협회는 양전지계 사업을 시행했다. 틀렸죠? 양전지계 사업을 시행하는 건 누가 아니에요? 네, 독립협회가 아니고 요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땡. 광무정권은 대한국 국제를 공포해서 통치권을 국왕에 집중시키되 이게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광무개혁을 하고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시도에 대한 반발 심리가 좀 강하십니다. 의회 설립 시도에 대한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대한국 국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요? 이 나라는 절대 군주제다. 전제 군주제다라는 표현이 나요. 모든 통치권, 육해공, 입법사법 행정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집중돼요? 국왕에게 집중되는 걸 가죠. 그러니까 중추원은 일종의 의회인데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 기능을 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궁극적으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시도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립협회가 추구한 거는 입헌군주제입니다.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건 입헌군주제지 뭐는 아니에요? 공화제가 아닙니다. 독립협회는 공화제를 추구한 적이 없어요. 공화제를 추구한 건 나중에 신민회. 신민회가 공화제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죠. 나중에 기억하십시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짠. 64번 문제네요. 자, 죄송해요. 제가 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진짜 좀 몸에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좀 양해를 진짜 미리 정말 죄송한데 양해를 미리 구할게요. 이게 몸이 조금 버겨우니까 강의를 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시험이 얼마 안 남고 저도 이게 이제 근대사를 찍고 다음 시간쯤에 이거 1시간 정도 더 찍을 겁니다. 이거 근대사 부분 1시간 정도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사를 넘어가야죠. 일제시대를 하고 일제시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한 2강에서 3강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강에서 3강 정도. 강의가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 지겹죠. 지금 거의 한 20강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2강에서 3강 정도 준비하고 현대사를 한 2강 정도 해서 끝낼 생각입니다. 25강은 웬만하면 안 넘어가려고요. 예, 이 강의를 30강 들으면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서 물론 뭐 문제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 보십시다. 가에서 나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래요. 일본 공사가 주도해서 명성황후 시해한 사건 몇 년이요? 1895년 을미사변이죠. 그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처소를 옮긴 건 1896년. 이게 아간파천이고요. 요게 예. 을미사변이고요. 환구단에서 황제 증위식을 거행한 게 이게 대한제국 수립한 거죠. 그러니까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894년이죠. 이건 1895년이 아니라 1894년에 일어난 일이고 전차 안에서 제국시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정말 싫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전차가 처음으로 나온 게 우리나라의 전차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게 그 서대문하고 청량리 노선이거든요. 서대문하고 청량리 노선인데 서대문하고 청량리 노선의 전차가 1899년에 개통이 됐어요. 전차가 1899년에 개통이 됐고 참고로 제국신문은 1908년에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이해가 돼요? 전차에서 제국신문은 1908년에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송합니다. 1908년이 아니라 1898년. 갑자기 헷갈렸다. 1898년에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제국신문이 먼저죠. 전차 안에서가 나중이고, 예. 그리고 언제예요? 심지어 가도 아니고 나죠. 나식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짜증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단발령의 처리를 논의하는 관리들 이거는요. 을미개혁에서 단발령 얘기를 하죠. 을미개혁에서 단발령 얘기를 하고 고종의 러시아 공산 아간파천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아간파천 후에 칠러 내각이 들어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칠러 내각이 그 을미사변 친일 내각이 했던 을미사변의 내용 중에 단발령 같은 거를 다시 원상 복구시키려는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단발령이 철회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3번의 나식이 맞는 거고요. 만민공동에서 상권소를 외치는 상인.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1898년이니까 이거 넘어서죠. 황구단에서 대한제국 즉위하는 게 1897년 이게 10월이니까요. 1898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간도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68번이군요. 자,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이제 간도 독도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청과 조선은 1712년에 백두산 서촌 압록강 동쪽은 통과. 이건 백두산 정계비죠. 그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이제 몇 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삼, 우루, 무릉 두 섬이 울진면 정동쪽,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이거는 이제 울릉도 독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산국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산국. 울릉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보시죠. 현대 중국은 토문강을 자신이 유리하게 숭화강의 한 지류. 자 여기 보세요. 숭화강의 한 지류를 보고 있는 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이죠. 그리고 당시의 조선의 입장이고, 예, 그 중국은 어디로 보고 있어요? 중국 측 입장은 네, 이 토문강은 어디다?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토문강이 두만강이다라는 걸 간도에 대한 청일협정을 맺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인정해서 간도의 영유권을 청나라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1909년에 넘겨준 건 맞고요. 그러니까 요게 틀렸죠? 니은의 우산, 우릉, 무릉 두 섬의 존재를 조선 전기의 울릉도 독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7세기 이래 독도가 일본 소유였다고 주장부터 1905년에 다시 일본 영토로 슬그머니 편입시키려는 조치를 취했어요. 맞아요. 그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래 주거하는 사람이 없는 데니까 먼저 가서 깃발 꽂은 게 임자지라는 입장에서 슬그머니 시마네현에다가 독도를 자기 영토에서 편입을 시켜놨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기록이 너무 많이 있죠. 아직도 그 걔네들은 이상하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면 다 괜찮은, 다 일본 애들의 소리가 다 소용없는 얘기가 됩니다. 넘어가죠. 독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네, 청일전쟁 중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려고 했다. 시마네현에 독도가 편입된 거는 1905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905년, 즉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중간에 일어난 일이고요. 러일 전쟁으로 서로 정신없다 그냥 슬그머니 넣은 거죠. 청일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청일 전쟁은 이거는 1894년이라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이거 맞는 얘기죠.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대한제국기 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관할구역으로 속도를 규정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북종 때 아정복 맞는 얘기고 고려사도 맞는 얘기죠. 나머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 하나만 더 국권피탈 운동하고 애국개몽운동 하나 정도만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권피탈. 자, 73번입니다. 73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두두둑.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여기 마카타라는 애가 왔죠. 그죠? 이게 뭐냐면 1차 한일협약. 이거 언제 맺은 거예요? 1904년에 맺은 1차 한일협약이죠. 그다음에 한일 병합조약 기분 참 나쁜 1910년에 맺은 네, 경술국치 얘기죠. 여기서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이에 전개된 구국운동이니까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어난 거. 자, 단체 신채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실론을 연재했다. 이게 1908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독사실론 연재한 게 1908년 얘기고요. 물산장려운동은 여러분 1920년대에 일어난 일이죠. 1920년대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의 주도로 일어난 게 물산장려운동이고, 여러분 카푸는 딱 느낌에서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단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은 전부 다 192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25년에 카푸가 만들어지거든요.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인동맹 해가지고 카푸가 만들어지죠. 1925년이고, 독립협회는 외국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운동을 했다. 이게 1896년에서부터 1898년까지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니까 요 사이는 아니죠. 얘는 20년대, 둘 다 20년대, 해당되는 건 기억밖에 없네요. 네. 오호, 이거 엄청 골 때리는데? 설마 하나쯤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기억 2개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죠. (75번입니다)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각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고문 초빙하자 그랬으니까 이거 1904년에 1차 신협약이죠.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치매 내란의 황실의 안녕과 영토를 보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대한제국 정부, 일본 제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랄랄랄라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1904년 2월에 맺는 한일 의정서입니다. 의정서고 그 다음에 다는 각서. 여기서 보시면 딱 뭐가 있냐면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이거 나오죠. 기타 부대 해체, 군대 해산 이거 뭐예요? 1907년에 맺는 한일 신협약. 예, 정미 2년에 일어난. 그래서 고종퇴위와 함께 군대 해산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정미 의병이 되죠. 그러니까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 옳지 않은 거니까 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의 중립선을 무시하고 강제로 체결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략상 필요한 점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러일 전쟁 때 맺어진 거거든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건 고종의 강제퇴위 맞고 가나다 순서가 아니죠. 4번에 가나다 순서로 체결된 나가 먼저예요. 한일 의정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는 한일 신협약이 있는 겁니다. 한일 협약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07년에 아예 그냥 대놓고 먹겠다는 거죠. 그죠? 자, 77번입니다. 자, 역사적 사실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거래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일본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이제 외국으로부터 추인받는 과정들인데 이게 자 1차 한일협약이 언제요? 1904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904년 8월입니다. 요거 가스라테프트 밀약이죠? 그죠? 디귿 극동의 평화를 고시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용인하는 가스라테프트 밀약.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제대로 말도 못해요. 그죠? 1905년 7월이에요. 왜 밀약이라 부르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1882년에 조미 수호 조교를 맺죠. 수호 통상 조교를 맺죠. 거기서 거중 조정 조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좀 헬프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밀약 딱 맺은 그래서 대놓고 조약을 하지 못하고 밀약으로. 자,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 정치에 대한 인정하는 조약을 맺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죠. 포츠머스 조약. 예, 뭐에 대해서?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요. 이게 1905년 9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2차 영일 동맹을 맺는 건 1905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요. 예. 이게 1900 맞나? 1905년 8월 맞죠? 2차 영일 동맹이 8월. 한 달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 차이 지금. 정말 짜증나네요. 니은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디귿 니은 순이네요. 디귿 니은 순. 여기 3번이 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공부 문제에서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기상직 문제가 이상한 게 많아요. 네. 제가 문제를 풀면서 기상직 문제는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좀 많아서 저도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도 문제 풀다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네. 이 많은 내용을 다 정말 싹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입시 그 공무원 구사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자, 항일 의병운동인데 항일 의병운동부터는 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더 해서 항일 의병운동부터 맨 마지막에 근대 문화사까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55분이나 지났는데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 뵙죠.